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제조업이 한국 경제 기적을 이끌다. 우리나라는 6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압축 성장을 이뤄낸 비결은 바로 제조업 덕분인데요. 아시다시피 1980년대 초 생산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는 20여 년 만에 세계 시장을 평정했죠. 세계 D램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점유율은 무려 70%나 차지하고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들어가는 핵심 프로세서와 칩을 국산화하면서 수출 효자 품목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이외의 디스플레이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LCD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차지한 점유율은 50%.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어 독보적 1위입니다. 디스플레이로 만드는 평면 TV도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최고래요. 대단하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은 그뿐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조선업 역시 짧은 시간 내에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신화를 창조했습니다. 철강 산업도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고 있지만 세계 수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은 8년 연속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죠. 글로벌 경쟁업체들의 추격이 빨라지고 세계 경제도 녹록지 않지만 어쨌든 국내 제조업은 아직 건재합니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의 고용을 유발하면서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가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도 크고요. 이것이 소비 지출로 이루어져서 관련 산업인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로 연결되죠. 그래서 제조업 분야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했고 그 결과 빈부격차,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더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을 위한 산업 무엇일까요? 여전히 제조업에 기반을 둬야 되겠죠. 제조업 같은 기업을 산업을 우리가 하드웨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딱딱한 공장을 지어야 되고 또 제조품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드웨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해서 소프트웨어 또는 심볼 이코노미라고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냐면요. 해리포터 그리고 로드 오브 링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는지 아시죠? 관광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아마 갖고 계신다면 스마트폰의 윗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십시오. 윗부분 모서리에 영어로 된 작은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퀄컴이라고 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퀄컴이 뭐냐면 삼성이 만들거나 LG에서 만드는 이 스마트폰의 핵심 기술, 브레인이라고, 뇌라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통신 칩이 들어가 있는 제조회사의 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모든 기계에 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계가 어떻게 작동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작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엔론 사태를 봤을 때 이런 하드웨어가 없이 소프트웨어만 강조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조업 분야가 세계 경제 10위권이라고 방금 성우분이 읽으셨지만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남에게서 물건의 주문을 받아서 생산할 능력은 갖췄지만 우리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의 제품을 팔 수 있는 능력, 즉 소프트웨어나 심볼 이코노미의 능력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완전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진국 기업들로부터 물건을 주문받아서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력, 즉 고용력은 한계에 도달을 했고 우리가 창출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다 보니
일자리 창출이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교육부터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가자. 그래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금융 서비스와 지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가자라고 설득하는 것이 제조업의 지나친 강조보다는 더 나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유형부터 대출 종목까지 모두 당신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이 현대 에이블론. 놀라운 건 당신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대출의 새로운 변화. 현대증권에서 시작합니다. 에이버 현대증권. 담보유지 비율 미달 시 이미 처분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 시 투자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연속기획.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협동조합을 만나다. 매주 월요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협동조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7개월 전이죠.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도 그렇고 양적인 성장에는 상당히 기여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최근 이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 지원을 지양한다, 즉 자제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협동조합 지원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세상 강승구 사무총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승구입니다. 예, 먼저 한 7개월 정도 지난 협동조합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신다면요. 네, 7개월 만에 한 1,45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만들어졌죠. 네. 그중에는 아직 제대로 사업 계획도 없는 협동조합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생 경제 모델로 출발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450개가 만들어졌다. 완전히 우죽순처럼 생겨난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현호석 경제부총리가 이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이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원에 대한 이제 정부 방침인데요. 네. 우선 그러면 저희 법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동조합 기본법 제10조에는 예.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 등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협동조합이 이제 자주 자립 자체의 세 가지 원칙을 가진 이제 일종의 기업이다 보니까 예. 정부가 처음부터 지원을 공언하고 나서면은 예. 그 세 가지 기본 원칙이 훼손된다. 네. 그래서 제대로 된 협동조합 발전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나 일부 공공단체들은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이 예. 지금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이제 대구시 의회라든지 여수시 의회라든지 광주 북구청 등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을. 예. 그러면 그 규정 자체가 조례 자체가 위법이 아닙니다. 예.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간접 지원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예. 도리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부는 간접 지원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네, 정부의 지원 방침은 크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일단은 이제 중간기관, 지금은 이제 그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예.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통해서 중간기관을 선정해서 예. 그 기관들이 협동조합 설립 지원하거나 교육, 예. 그리고 협동조합의 전산화. 예. 그게 이제 한 가지 방안이고요. 예. 두 번째 방안은 이제 기존의 정부의 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안진행정부의 마을기업, 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예. 또 중소기업층의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 등 예. 이러한 기존의 지원제도 요건의 협동조합이 맞다면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받게 해주지 않겠다. 라는 게 이제 현재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원래 이 정답은 간단해야 되는데 말이 길어지면 약간 이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도 한데 네. 어떻습니까? 지자체와 일부 공공단체들은 직접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또 정부는 간접 지원만 고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원 받으려는 사람 입장 즉 협동조합 입장에서는 약간 좀 혼란이 생기시겠어요? 그렇죠. 혼란이 크죠. 정부가 이제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들 때 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이긴 하지만은 네. 협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뿐만이 아니고
실업에 대한 대책, 환경, 고용 등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로서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한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사회적 가치의 평가에 따른 정부 지원은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협동조합을 영원히 무한정 지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애기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예. 엄마 아빠가 손도 잡아주고 박수도 쳐주고 예. 격려를 해서 일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로서 협동조합을 도입했다면은 네. 이것을 원칙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초기에는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주고 예. 또 물론 그걸 이용하는 어떤 정치적 움직임도 있고 또 정부 지원금만 받으려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정부 지원금 소표형 협동조합도 존재를 하겠죠. 네. 하지만 그거는 그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해서 네. 제대로 된 협동조합이 성장한 길을 막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 협동조합이 출범할 때 정부의 이런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출범을 했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자립자주자치의 기치하에서 정부가 그냥 뭐 재정적인 지원은 바라지도 않고 네. 관심만 주면 그거로 족한다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하셨습니까? 협동조합을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십니다. 기존에 이제 뭐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라든지 예.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세계 원칙이 중요하지 않냐.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협동조합이란 경제 모델이 새롭게 조명받은 것은 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거든요. 네. 결국은 전민적 금융자본주의 한계가 네. 세계 경제까지 위기로 몰아넣는 상황에서 예. 좀 경제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길, 예. 그 약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 그런데 보니까 170년의 역사를 가진 협동조합이 그런데 적합한 모델이라는 예. 관점에 새롭게 조명한 겁니다. 예. 그럼 새로운 사회적 평가에 따라서 예. 그 모델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그 협동조합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천민적 자본주의 한계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천민적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각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예. 경제적으로 붕괴가 일어나 금융위기가 생겨도 예. 자기들의 생존만 우선 추구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사회가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가 부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그 시장경제 원동력이라는 데는 그 이론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원동력을 좀 체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전략적 보완제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 보완제가 협동조합이 하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그 정부 쪽 입장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일반 협동조합 두 가지 네.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정부가 애초에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고 법을 통과시키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내비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지만 일반 협동조합까지 정부가 관여를 한다는 것은 지금 뭐 조세 수익도 지금 형편없는 판에 이게 너무 재정적인 이런 말이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눈먼 돈을 노리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회협동조합은 네. 처음 설계부터 법에서 네. 그 비영리법인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의 개념은 네. 일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출자를 해서 예. 그 조합이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예. 수익을 나더라도 출자한 조합원한테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일하는 이제 재단법인 행복생산도 비영리 공익법인인데요. 네. 기부를 했다고 해서 기부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익적 성격을 더 가졌다고 해서 예. 지금 정부에서는 수익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 예. 그다음 기부금 단체 지정, 정부 구매 시 가점 허용 등을 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근데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사회적 가치, 그러면 처음부터 일반 협동조합을 그 법에 규정을 하지 않고 일반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식회사 설립하자 알아서 하라는 거죠. 예. 그럼 민법상 조합 형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다른데 그러면 이제 법 10조에는 이미 사회적 협동조합만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네.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대해 양쪽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법과 중앙정부의 이 법이 약간씩 이 괴리가 생기면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해외 모델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이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제가 어떤 방식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 있습니까?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협동조합의 그 자립자치 원칙이란 것은 예. 다 그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이제 7월 초에 제1의 협동조합 주관때 방문한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합회 예. 에밀리아 로마나 지역 대표 마시모 코차 대표가 방문하셨는데요. 예.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예. 그분 첫째 질문이 저한테 도리어
한국의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예. 그래서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했더니 그분 이야기는 그분 한 40년 정도 협동조합을 하신 분인데 예. 한국의 법이 허용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사회적으로 합의했다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그리고 이탈리아도 협동조합 초기 정의의 발전 초기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을 했다. 예. 하지만은 지금은 각 협동조합의 수익금에서 3%를 연합회로 보내고 예. 또 협동조합이 해산하거나 청산할 때 그 잔여 재산을 연합회로 기속시킵니다. 예. 그럼 그 재산을 가지고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별도로 발전기금을 주식회사로 형태로 설립해가지고 네. 그 주식회사에서 창업자금, 그 다음에 발전자금, 그 다음에 성장에 필요한 자금들을 대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방금 말씀하신 10조 그 법, 협동조합법은 어디서 통과가 된 정부가 만든 입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원래 국회의원이 이제 손학규 의원이 먼저 발의를 하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김성식 의원, 이정희 의원 그리고 정부도 수정을 내 가지고 예. 국회에서 통과를 했죠. 예. 그걸 단순히 의원 입법이라고만 할 게 아니고 예. 정부도 깊숙이 개입했으니까 예. 또 법이 통과되면 법은 국가의 법이지. 아니 뭐 그럼요. 국회의 예.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개인이 발의를 해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네. 통과가 됐으면 국민의 뜻에 의해서 사회적 합의를 봤다라고 전제를 해야죠, 당연히. 네. 우리는 아직 협동조합 도입 단계다. 물론 뭐 1,400개가 생겼다고 하지만 1,450개 생겼다고 하지만 7개월 만에 갈 길이 멀 것 같은데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부의 개입이나 간섭이 이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가능하면은 정부와 또 민간이 협의를 해서 네. 협동조합 발전기금 같은 걸 초기에 좀 설정을 해가지고 예. 그걸 뭐 지원해서 이제 창업 자금이든지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 기업이 협동조합을 전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기업이 협동조합 전환하는 고용을 유지하는 구조니까 네. 그럴 때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독립적인 기금에서 지원해서 협동조합 원칙도 지키고 또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원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원받는 방법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좀 해주세요. 지금 협동조합 설립 지원 같은 경우 사실은 뭐 요즘 인터넷이나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예. 단지 이제 그 지원 절차의 문제보다는 예. 협동조합이 뭔지를 모르고 출발하시는 분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이제 우려하신 거 똑같은 건데 협동조합 만들면 정부 지원을 받겠거니 예. 아니면 지자체가 지원한다니까 그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해보겠거니 예. 하는 생각들 하시는 분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 예. 하지만 그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예.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떤 명확하고 투명한 원칙을 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예. 또 그런 것이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간다면은 뭐 협동조합을 하지 않으실 분들은 하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성구 행복세상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네, 오늘 4부 재무상담 있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입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간의 경제 일정 미리 알아보는 가치 투자의 모든 것 시간하고 재무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트위터는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에이스탁의 장유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일주일 미리 보는 가치 투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도 일주일 미리 보는 가치 투자를 통해서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대한 부분 확인해보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연일 사상 최고 경신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가 한 주 또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을까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돈을 계속 풀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서 일단 전망은 밝지만 양적 완화에 대한 연장 기대감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이번 주도 좀 이어질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강도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그러면 경제 지표 발표하고 일정 이슈 한번 내용을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주 버냉키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서 G20의 성장 정책 지원, 그리고 일본의 여당 승리,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부의 대출금리 자유화 조치 등이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일 요인은 줄어들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의 흐름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이터의 진단처럼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무더기로 나오기 때문에 다우존스 30대 기업 중에 8개 기업이 그 실적 공개를 하고 그리고 네. S&P 500 지수의 500개 기업 중에서는 157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애플의 실적 공개와 더불어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향방이 갈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다면 애플의 순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IT 부품주라든지 일시적인 충격은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네, 국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본다면요. 네. 일자별로 해서 좀 살펴보실 이슈들이 이번 주도 좀 많습니다. 오늘은 우선 개성공단에 대한 정상화 5차 실무회담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고요. 네. 또 한미 중국의 전략 대화 개최가 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슈 중에 하나인 중복이 내일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육계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을 시장이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내일은 기아차가 더 뉴 스포티지 R이라는 차량을 새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와 기아차도 낙폭에 대한 부분이 좀 컸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네. 목요일에는 방위산업에 대한 추진위원회가 개최할 것을 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기타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나 스마트폰, 스마트 TV, LTE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IT 부품주들에 대한 기술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성공단 정상화 5차 회담이 있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아직 진행 중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의 결론이 나와야 사실은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될까요? 사실은 4차까지 잘 안 됐기 때문에 5차까지 온 건데 예. 서로 이견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일된 의견을 다시 내놓기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또 반대쪽에서는 그동안 워낙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양보를 하면서 합의에 대한 결론을 좀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단순한 금융 그러니까 돈의 움직임을 보자면 사실은 오늘은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네요. 네. 이번 주 미국 쪽에서 나오는 이제 기존 주택 판매량 그리고 연방주택금융청의 주택시장 지수 발표. 네. 주택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22일에요. 미국 주택시장이 좋아지는 여부를 보여주는 6월 기존 주택 판매와 관련된 계속해서 지표들이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22일, 23일, 24일, 3일 동안 계속 연달아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특히 24일 같은 경우에 신규 주택 판매 등의 수치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의 판매와 경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정말 좋아지는지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주택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의견이 많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선정을 좀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 월요일장이 새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였고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좀 움직이지 않고 음선으로 끝났기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슈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슈를 쭉 살펴봤지만 따지고 보면은 바로 들어가서 매매를 할 만한 종목을 찾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네. 헷갈리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데요. 차라리 잠시 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하거나 단기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이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단기적인 수익을 내시는 데는 충분히 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하니까요. 네.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웨어는 네. 어떤 회사입니까? 네, 인프라웨어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2번 정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솔루션 관련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판매에 대한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면서 예. 사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모바일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PC에서 문서 작업을 하셨거나 예. 아니면 문서에 대한 이메일 내용을 보셨을 때 이 내용을 스마트폰에서 좀 더 원만하게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된 비오텍과 보안 전문 업체 시프트웍스 그리고 모바일 게임 업체인 조이모아 등의 비상장 업체를 6개나 중소국 회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대한 부분의 확장성은 충분히 좀 뛰어나다고 봅니다. 네. 매출도 점차 스마트 기기가 확대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눌림을 주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한번 매수에 가담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스탁 장효빈 대표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곽수정의 생생경제 여러분들과 함께 재무상담 해드릴 시간입니다. 9152번님 생생경제의 소중한 내용 고맙습니다 하셨는데요. 늘 청취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취해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상담 오늘 서울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하시거나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그리고 긴 사연이시면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상담 신청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에듀머니의 김준하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장마가 끝나는 모양이에요? 끝물인 모양이에요? 네, 이제 이달 말까지가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네, 장마 피해 입으신 분들은 또 재무상담 필요하실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죠? 보험이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이제 풍수의 보험, 그러니까 자동차 이외에는 그렇죠. 보험이 관계된 게 별로 없으니까. 예, 집 파손됐거나 그런 예, 이제 산사태나 이런 농어촌에 있는 지역에서는 대부분 보험을 안 드시니까. 네, 이제 농가보험 같은 게 있긴 한데요. 예. 이제 금액이 좀 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저런 재무상담 여러분께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291번님. 저는 주부고요.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저희 부부는 국민연금에 열심히 돈을 넣고 있는데요. 나중에 남편과 제가 같이 수령받을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돈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들어보니까 남은 사람 몫만 나오게 된다 하는데요. 그럼 굳이 주부인 제가 낼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시면 연금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궁금하네요, 진짜. 네, 일단 이제 두 분이 다 생전에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각각
노령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후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시면 이제 연금 좀 선택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라면 이제 유족연금의 2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은 맞고요.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 내시다가 가입 기간 못 채우신 경우라면 이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반환 일시금과 또 한 가지 이제 유족연금의 20% 그다음에 사망 일시금 이렇게 받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에 드는 것이 좋은 거죠? 들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사망하신다라고 하면 뭐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사회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사회보험 중에 이렇게 성격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연대 기능이 있고요. 또 연금이라는 게 이제 장수 리스크에 대한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찍 사망하신다. 그러면 뭐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100세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노후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도 보면 이제 보험금이 이제 보험료 내가 받게 되는 그 보험금이 내가 낸 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 그게 이제 상계 월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년에서 15년, 평균적으로 한 10년, 12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연금 받고 10년 이상을 생존하신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다른 연금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뭐 수령액이 적어진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근본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 김준하 팀장이 얘기했듯이 사회적 공적 부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입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국민된 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거나 연금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부조리도 있을 수 있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의무로서 생각을 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657번님, 자영업자입니다만 어디서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저 같은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까? 하셨습니다.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이게 뭡니까? 네, 사실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자금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제 경영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단기적인 외부 환경, 실제로 내가 거래하던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업체가 도산하는 걸 막기 위해 1984년에 부터 운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입자 수가 현재 한 13,500개 정도 기업이 가입돼 있고요. 기금이 한 4,30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그럼 중소기업들은 다 가입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중소기업자이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유흥업종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제 부금을 납입하게 되는데요. 매달 10만 원부터 이제 1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가능하고요.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납부 기간도 30개월부터 60개월까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최대 이제 1억 원 정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하시고 난 이후에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그러니까 7회차 이상 부금을 납부하신 경우라면 기금에서 제공하는 이제 대출 상품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이 대출 상품 이용하는 거 말고 또 있나요? 네, 일단 뭐 대출 이외에 이제 이게 부금이기 때문에 1년 정도 이제 적립된 이 1억 원 한도 나중에 이제 해지하면 전액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시면 뭐 분기별로 한 4%, 2에서 4% 정도 되는 이제 적립금을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출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도음 대출이라든지 어음 수표 대출, 단기 운영자금 대출, 뭐 매출채권 보험 청구권 담보 대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부도어음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한 상대방이 도산으로 인해서 이제 받았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담보가 없다고 하면 그 잔액의 6배 이내, 내가 낸 부금 잔액의 6배 이내 담보가 있으면 10배까지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자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원금의 10% 정도를 대손 보전 준비금으로 이제 충당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이제 6년 거치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가 좀 적으면 이제 어음이나 수표 이런 거 받은 거 현금화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 어음 수표 대출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 경우에 이제 부금 잔액의 5배, 그다음에 담보가 있으면 10배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고요. 금리는 6.72% 정도 되고요. 대출 기간은 최대 6개월, 180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 일시적으로 이제 단기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평균 금리가 한 7.49% 정도 되고요.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잔액의 3배 이내. 그다음에 담보대출 같은 10배까지. 그리고 대출 기간은 한 1에서 3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 채권 회수 요렇게 이제 지연되는 사업자라면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이제 내가 낸 부금 잔액의 20배까지 180일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고요. 금리는 4.65% 정도가 됩니다. 오늘 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5524번님 주위에서 저축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 추천해 주셨어요. 다른 것보다 연금 상품 하나 들어놓으면 많은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연금저축보험이랑 연금보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 적금 붙는 게 낫겠습니까? 하셨습니다. 네, 일단 그 연금저축보험하고 연금보험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뭐 가장 큰 그 차이점은 이제 세제 적격이냐 비적격이냐 이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로 네. 이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큰 차이점이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연금 받으실 때 5.5% 연금소득세 내셔야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연금저축을 판매하는 곳, 뭐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보험, 예.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 자, 저축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을 추천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네, 사실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한 하나의 상품인데요. 네. 그래서 저축으로 연금저축을 추천해 주셨다라고 하면 사실 네. 이제 저축의 목적이 이제 향후 뭐 5년 이내 뭐 아니면 10년 이내 단기적으로 쓸 돈이라고 한다면 네. 그 저축을 목적으로 한다면 적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이제 연금저축 자체가 납입기한이 최소 5년 이상의 예. 뭐 일정 기간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셔야 되고 예. 또 중도에 만약에 해지하시는 경우라면 이제 원금보다 해지 환급금이 더 적은 경우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오히려 이제 저축 목적이라면 적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재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 있고요.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상담 신청하셔도 됩니다. 에드머니의 김준하 팀장이 친절하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취자분 중에서 문자 하나 왔는데 관련된 거라서 54세 1960번님 저는 54세 암 환자입니다. 연금 타기 전에 사망한다면 본전은 줍니까? 처자식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납입한 거는 돌려주십니까?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사회연대의 기능이기 때문에 예. 네, 혹시 만약에 그 부양가족이 없으시다면 네, 받으실 수 없고요. 지금 암에 걸려 계시다면 이렇게 암 같은 경우는 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암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장애연금 대상자가 되시는지 한번 공단에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연금 대상자는 암 또 말고는 다른 질병은 없습니까? 일반적인 장애면 다 되는데요. 이제 암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암에 뭐 이렇게 몇 개월 선고 이렇게 몇 기 진단 이렇게 받으시면 그걸 이제 장애 판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금 수급 요건이 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장애연금 되시는지를 국민연금공단에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뭐 암도 뭐 완쾌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제가 뭐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병 치료하시고 연금 다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9992번님. 큰딸 다우증후군으로 20살인데요. 이번에 학교 졸업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은데요. 저희 딸같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무조건 저금통에 돈을 넣게 했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돈 관리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스스로 이제 지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저축만 시키셨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스스로 용돈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본인 받으시는 급여에서 자동이체 해양할 항목 먼저 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나 용돈 이런 것들 좀 정해서 뭐 일주일 단위로 좀 쓰실 수 있게 본인이 좀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걸 기록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예. 이제 모아서 살 수 있게 저축 계획을 좀 세워주시는 것.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경제 교육 방법이 뭘까요? 무엇이 사실 중요할까요? 누구에게나 더 해당이 되는데요. 이 돈 관리 교육 자체가 예.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지출 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자녀분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되고요. 예. 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한두 번 이제 잘못하거나 좀 실패하면 부모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이제 한두 번 실수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시니까 네. 그러니까 천천히 인내심 가지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9985번님. 주중에 생활 잘하다 주말에 가끔 외식하고 허적들 쇼핑 잠깐 하면 구멍 나는 게 생활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거 메우려고 모아놓은 돈에서 곶감 빼먹듯이 빼서 구멍 막는 게 반복이 되는데요. 매월 줄줄이 사탕으로 생기는 경조사들 월급에서 얼마 떼어 모으면 좋다 해도 모으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매월 허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네요. 일반적인 질문인데. 예. 네, 사실 이제 월급에서 어느 정도 떼놓고 계신다고는 하셨는데 네. 지출이 이제 그 이상 발생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 경조사나 비정기 지출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예산을 세워서 쓰셔야지만 이제 정해진 규모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네. 이게 지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생각보다 이런 비정기나 경조사 지출이 대부분의 가정에서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네. 적자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반면에 이제 이게 어쩌다 한 번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지출하실 때 생각보다 또 큰 금액을 또 지출하기 때문에 우선은 계획을 얼마 쓰시는지 계획을 좀 잡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매달 떼놓는 금액도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그분들 다는 제가 못 해드리는데 하여튼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계속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920번님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우대 2인데요. 금리 3.5% 4천만 원 받은 지 5개월째입니다.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어도 월 50만 원씩 원금을 갚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년 후엔 상환 수수료는 없다고 합니다. 네, 지금 금리가 이제 3%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반적인 뭐 접근 금리보다는 높기 때문에 예. 조기 상환 수수료 감안하셔가지고 예. 뭐 그게 현재 뭐 예금이나 접근 금리보다 높다면 네, 중도 상환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네, 중도 상환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이시군요. 그리고 이분은 뭐 중소기업이 정의가 뭐가 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재무 상담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정의 네, 말씀하시겠어요? 보통 뭐 법인 같은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이고요. 네. 뭐 일반적인 경우는 10인 이하 사업장을 제가 그렇게 부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긴 하는데 기업의 뭐 자산 총액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출자 제한에 따른 또 규정도 있고 뭐 근로자 수도 있고 상시 네. 근로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책상 앞에선 꽉 막혀있던 아이디어도 당신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자동차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입니다. Live Brilliant. 현대자동차. 네, 생생경제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